통행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통행증이 있으면 기지 내에 있는 식당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고 무제한 골프를 즐기는 회원도 있습니다. 봉사하지 않고 부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다 패스 내주면서 왜 걸산동은 안 내주냐. 주한미군 사령부는 KBS 취재에 대해 보안과 병력 보호, 작전 요건을 고려해 출입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동두천 시민들은 지난 4월 하순부터 캠프 KC 앞에서 1인 시위를 매일같이 이어가고 있지만 주한미군이나 국방부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최근 중국 지방정부들이 결혼 휴가를 대폭 늘리고 있어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스촨성 정부가 결혼 휴가를 25일로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국 27개 성 단위에서 이렇게 결혼 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추세입니다. 肯定假期越长越好。这段时间一个是不可能出去旅游太长时间，但如果说是有个20+5的话，这样周末有更长的旅行时间。 웨딩 촬영 업체는 8월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웨딩 관련 업체들도 이색 관광지에서의 결혼식 등 패키지 상품을 내놓으며 긴 휴가를 쓸 수 있게 된 신혼 부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针对婚假延长这个政策，然后我们把旅行，就是蜜月旅行给加到了我们当中的服务当中去。旅行完了之后，咱们在最后2天，然后再办一个仪式。 중국에서는 지난해 혼인신고 건수가 20% 넘게 줄어들며 4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젊은 층의 만혼과 결혼 기피 문화가 확산세인 가운데 중국 정부는 결혼을 장려해보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모색 중입니다. 에콰도르의 대도시 과야킬 상공에서 군용 헬리콥터가 달러 지폐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진짜 달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100달러 지폐 모양의 범죄 신고 전단입니다. 100달러 모양의 가짜 지폐에는 빨간색 글씨로 범죄 신고 관련 정보들이 적혀 있습니다. 조직 폭력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자 시민들에게 범죄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인 겁니다. En estos billetes usted va a encontrar el 131 recompensas, es totalmente anónimo. Aparte de eso hay una recompensa dependiendo del blanco de valor, exactamente. 하늘에서 갑자기 달러가 떨어지자 일부 행인들은 진짜 돈인 줄 알고 서둘러 주워 담기도 했습니다. 주의를 환기해 치안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Me parece excelente. Pero ojalá que no sea de una sola vez, sino que sea de largo. Eso sí. 에콰도르는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38명이 살해되는 등 남미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했습니다. 스페인 남부 토록스 해변. 하얀 털을 찰랑이며 물결을 가르는 이 개. 최근 구조견으로 새로 합류한 2살짜리 스탠더드 푸들 닐로입니다. 푸들 닐로는 처음엔 몸을 수직으로 세워 어색하게 수영했지만 이젠 몸을 수평으로 유지하며 꼬리를 방향타처럼 쓰는 법까지 익혔습니다. La brazada la da perfectamente, utiliza su cola perfectamente como un timón para girar y para moverse, ya sabe dejarse llevar por las corrientes. Poco a poco ha ido mejorando y adaptándose muy bien. 본격적인 인명 구조 훈련에서 닐로는 구조 훈련용 인형을 물고 해안까지 끌고 나옵니다. 구조견으로서 침착함과 집중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닐로는 일반 구조 상황을 보조하는 레벨 1 구조견으로 해변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존 구조견들은 레브라도 리트리버나 뉴펀들랜드 같은 덩치 크고 수영에 능한 견종이 줄을 이뤘습니다. 반면 푸들은 오랫동안 도시형 애완견으로 인식돼 구조 현장과는 거리가 있었는데요. 닐로는 높은 지능과 수영 능력, 훈련 적응력으로 푸들도 충분히 구조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소리나 냄새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 통증을 느끼거나 공황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감각 과민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배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각 과민증을 경험하며 힘들었던 가토 씨.
이런 증상을 가진 이들을 돕기 위해 IF 회사를 세웠습니다. 지도를 만들어 각 장소마다 소리 등의 오감에 관한 강도와 쉴 수 있는 공간 여부 등을 표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感覚過敏で諦めていた方が私たちもいける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風に何かあっても大丈夫かなっていう風に思えることが大事だと 이들을 배려한 놀이공원도 있습니다. 놀이기구마다 소리 크기와 조명 밝기 등을 11단계로 표시해둔 겁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감각 과민증이 있는 사람들을 응대하는 방법도 정기적으로 교육합니다. 이 경기장에선 외부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부스를 객석 옆에 설치해 감각 과민증이 있을 경우 이곳에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연구 개발에는 특히 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AI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과 연구기관이 전기가 모자라 연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어딜까요? 다름 아닌 이곳 서울대입니다. 10년 넘게 에너지 다소비 건물 부동의 1위입니다. 쓰는 건물도 연구 인력도 많다 보니 서울대에서 한 해에 쓰는 전기가 인구 39만 세종시의 넉 달치 가정용 전기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그런데도 연구실에선 전기를 두고 사투가 벌어집니다. AI 학습과 추론 등을 위해 쓰이는 연산장치인 GPU를 돌리는 서버실. 고성능 GPU를 더 들여놓고 냉각기로 열도 식히며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 용량 때문에 제한 때문에 더 못 넣는 그런 경우도 있고 돈을 내고도 전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전기를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전기만 달라. 학교로 들어오는 전력량이 부족해서입니다. GPU 사용 대기 순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까지 등장했습니다. 진짜 심할 때는 이거 몇 페이지를 넘어가야 될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쓰고 있긴 합니다. 일주일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의 경우 부족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중앙에서 서버를 관리합니다. 실험 하나 돌릴 때 보통 한 장씩 사용해. 서버에 4개 있는데 남들도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최근 AI 연구로 대학들 전력 사용량은 폭증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대학들인데 서울의 전력 자금률이 10% 수준으로 워낙 낮은 데다 한전에 전력을 늘려달라고 요구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횟수도 줄어들 거고 그만큼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 전력 사용량을 감당하려면 전기를 받고 흘려보내는 시설뿐 아니라 전력망 증설도 필요한데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블랙핑크와 베이비몬스터의 뒤를 이을 걸그룹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YG가 새로운 걸그룹 멤버들을 차례로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KBS 새 판타지 사극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가 첫 방송부터 화제를 모으며 인기몰이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주간 대중문화 소식 김현수 기자입니다. YG 사단이 블랙핑크와 베이비몬스터를 이을 차세대 걸그룹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선보인 멤버 15살 이벨리에 이어 14살 찬야까지 두 멤버를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합산 조회수가 3천만 회를 넘겼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나머지 2명의 멤버는 올해 말에 공개됩니다. 첫날 밤을 가졌으니 서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인지상정. 옥태견과 서연의 KBS 로맨스 판타지 사극이 첫 회부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대생이 소설 속으로 들어간다는 신선한 소재에 서연, 옥태견의 몸을 아끼지 않은 연기까지 입소문을 타고 회를 거듭하며 시청률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액션 굉장히 많죠. 무예도 출중하고 잘생기고 냉미남인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번 드라마 안에서도 지친 삶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드라마를 보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KBS 새 수목 드라마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는 밤 9시 50분 ETV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무단 침입하려던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정국이 군에서 전역한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정국의 집을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경찰에서 전역한 정국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룹 더보이즈의 멤버 선우가 경호원 이어폰 논란에 이어 다시 인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팬들의 공분을 샀는데 선우는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멤버 주학년은 돌연 개인 사정으로 활동 일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해킹으로 닷새간 먹통 사태를 겪은 예스24가 기술 지원이 끝난 윈도우 운용체계 OS를 여전히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업계와 업체 측에 따르면 예스24는 2023년 공식 지원이 끝난 윈도우 서버 2012 등 전체 시스템 서버의 30%가량을 오래된 OS로 운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원이 끝난 OS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해킹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스24 측은 지난해부터 OS를 새 것으로 바꿔왔다며 현재 서버 70%가량은 교체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 KB증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도 변동성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하락하던 코스피는 상승세로 돌아섰고 코스닥은 혼조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장기화 조짐과 미국 개입 가능성에 간밤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소비 위축 우려도 불안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9% 감소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다만 핵심 소매 판매는 0.4% 증가하며 견조한 소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위협과 다음 주 SLR 개정 관련 회의 소식에 하락했고 유가는 4%대 급등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5.26포인트 상승한 2,965.56에 코스닥은 0.81포인트 오른 776.4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주요 업종 혼조세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 중입니다. 신세계와 SK이노베이션 등 유통과 정유주 흐름 좋고 현대로템과 한화시스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네이버 10%대 급등을 산일전기와 카카오, 현대글로비스 상승 중인 반면 한화솔루션을 비롯한 태양광 관련주, 보험과 건설주 부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휴젤 신고가 기록이 눈에 띕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42,215.8에, 나스닥은 19,521.09에 마감됐습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 중국 증시는 하락 중이고 일본 증시는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72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갈수록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낮 기온 분포도를 비교해보면 오늘은 지도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강릉의 낮 기온이 31도, 청주와 광주 32도, 대구는 33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목요일 오후에 충남 서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중부와 전북에도 비가 내리겠고 금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시작부터 호우특보 수준의 폭우가 예고됐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고 전국의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고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토요일 새벽에 비가 점차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남해안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기 시작하는 시각은 반 9시부터 자정 사이로 보입니다. KBS 9시 뉴스입니다. KBS의 미래, 당신에게 맡깁니다. 2025 KBS 신입직원 공개 채용